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좀 지수가 장중에 또 이제 한번 흔들었죠, 그죠? 네. 흔들었고 변동성을 줬고요.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하실 만한 이제 그런 얘기 뭐예요? 외국인이 오늘 좀 많이 팔았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한 하루에 2조 원씩 파는 경우들이 있긴 있었는데 오늘도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걱정을 하고 계실지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황을 좀 잡아드릴 거고요. 네, 시황을 잡는다기보다 여러분들 멘탈 이제 붙잡아 드리려고 방송을 열었으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 네, 듣다가 너무 편하면 그냥 주무셔도 돼요. 아셨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편안하게 들으시고, 너무 편안하면 그냥 주무시면 돼요. 네.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자, 오늘 좀 지수가 좀 흔들었는데, 자, 미리 한번 볼까요? 오늘은 이제 그 지수 얘기해 드릴 거고요. 왜 이렇게 지수가 흔들었는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제가 대선주 강조를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대선주, 특히 대선 정책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처럼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개인들의 투매가 나왔을 때 그쪽은 오늘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네. 자, 그럼 볼게요. 네, 이기영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그러면 보죠. 지수부터 볼까요? 네. 오늘 참고로 잠깐만요. 오늘 그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했는데 일본도 하락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올라갔어요. 중국.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빠진 건 아니란 소리죠,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유럽 증시 독일이나 영국 이런 쪽은 플러스예요. 올라가고 있고요. 상승 나오고 있고 미국 선물도 조금 빠지고는 있지만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닙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0.3이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0.5%니까 큰 적이 없겠죠. 그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1.49% 하락을 했는데 그냥 제가 보기엔 그냥 그래요.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빠지긴 했는데 그냥 그래요. 왜요? 계속 저는 일관되게 얘기했잖아요. 지수가 크게 올라가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떨어져도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순간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네. 조금 떨어지다가 좀 과하게 좀 흔들 수 있지만 번지 점프 하듯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수가 크게 올라가는 것도 반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정고점 부근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냥 그렇고 코스닥도 보시면 반등 조금 나오다가 음봉 2개 맞았죠. 그래서 반등 나왔던 거 그대로 반납. 네. 그렇게 하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각각 1% 이상에서 이제 끝났는데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것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냐면 외국인이 좀 주식을 오늘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누가 보면은 저기 진짜 전쟁 난 줄 알겠어요. 그죠? 네.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2조 7천억 원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도 그냥 2천억 밖에 안 팔았는데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둘이서 판 거를 합하면 대충 3조 원. 3조 원이면요. 옛날 거래소 있죠? 거래소. 코스피에서 정말 거래 안 될 때가 3조 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거래 대금을 거의 이쪽에서 쏟아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팔긴 팔았어요. 그죠? 네. 선물도 좀 팔았고. 그때 또 이런 뉴스 나오면 또 비관론자들 신났죠. 폭락 온다고.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오늘 대웅주 얘기 많이 안 할 거예요. 네, 대선주 얘기 많이 할 거거든요. 네, 지수 얘기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외국인이 이만큼 팔았고 기관도 좀 팔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들이 이거를 다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네, 개인들이 이걸 다 받아주고 있는데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린이 분들이 진짜 많이 늘긴 늘었나 보다. 네, 그런 생각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외국인이 이렇게 팔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팔면 사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개인들이 이렇게 안 사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주린이 분들이 많아지니까 확실히 뭐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이런 거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린이 분들이 참 늘어나긴 많이 늘어났나 보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외국인이 팔았는데 어디를 많이 팔았는지 업종까지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물론 이제 외국인이 2조 7천억 원을 팔았는데 2조 2천억 원은 어디예요? 네. 대형주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소형주에서는 외국인은 1,000억 원 정도밖에 안 팔았다는 거죠. 얼마 안 팔았어요. 네. 대형주를 많이 팔았죠. 네. 심지어 기관은 소형주 거의 안 팔았고, 네. 중형주 조금 샀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뭐냐면 외국인이 많이 판 업종, 그걸 개인들이 거의 사줬거든요. 잘 보세요. 어딜 많이 팔았을까요? 전기전자죠. 개인이 다 받아줬고, 외국인 기관 파는 거. 그 다음에 화학.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판 데를 보셔야 돼요. 같이 팔았죠? 누가 받았어요? 당연히 개인들이 받았겠죠. 화학. LG화학 오늘 많이 떨어졌죠. 그것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금융. 금융업. 그러니까 뭐 신한지주 뭐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금융업도 많이 팔았죠. 근데 어디 많이 팔았어요? 전기전자. 그래서 전기전자 우두머리는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죠. 어제 얘기했었죠, 그죠? 네.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일부 아까 낮에 우리 회원들 시황 잡아드릴 때 이제 선을 좀 그려놨던 건데 이게 뭐냐면 올해 1월달에 삼성전자가 뭐 이제 10만 원을 거의 찍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죠? 96만 8천 원까지 갔었어요. 급등했다가 떨어졌는데 뭐냐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좁은 박스권이었죠. 조정을 받고 있었어요. 네, 버블이 끼고 과열되니까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8만 원부터 대충 8만 원부터 여기 한 8만 5천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몇 달 동안 그랬죠? 1, 2, 3, 4, 뭐 쓸 필요도 없네요. 5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하다가 오늘 거래를 실으면서 이 박스권을 살짝 이탈했습니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다 1번, 나쁜 것 같은데요? 4번 찍어보세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죄송해요. 삼성전자한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정확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삼성전자한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네. 좋은 거다 1번, 나쁜 거다 4번. 네. 낮에 제 시황들은 우리 라이브 회원들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쵸?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왜요?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락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뭐예요? 피곤해진 거예요. 네, 피곤한 거죠. 아주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가 계속 약세 흐름을 이어간다는 뜻이에요. 뭐 폭락 나온다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약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올라와도 힘이 없겠죠. 내려가면 더 힘이 없을 거고 그냥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늘 강조드리죠.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힘이 없으면 누가 간다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 이렇게 떨어져요. 다른 대형주들 연관되어 있는 것들도 슥 하락을 하겠죠. 자, 삼성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다른 대형주 있으면 여러분들이 얘기해보세요. 저랑 싸우지 말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종목 빨리 하나 얘기해보세요. 없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봐도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대략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건데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기여도가 얼마예요? 0.13이죠? 13%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코스피 여기에서 13% 차지한다고. 대충.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SK 하이닉스가 2위인데 이거는 0.016이에요. 삼성전자는 13%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K 하이닉스는 2.6%예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는 조금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겠죠. 이걸 대체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지수는 조금 이제 코스피 지수는 좀 힘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약간 이제 투매가 나오면 좀 과하게도 누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단은 거기까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좀 코스피 지수가 힘을 못 쓰겠구나. 네. 그러면 누가 간다고요? 네. 기승전 대선주죠. 요즘에 맨날 대선주 타령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튼 네. 누가 간다고요? 네. 테마주가 가는 거죠. 네. 제가 또 거꾸로 더 질문해 볼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삼성전자가 못 가요. 대형주가 못 갈 거고, 대형주가 안 가면 중형주가 어떻게 가요? 형님들 못 가시는데 쉬어야죠, 그죠? 네. 그 소형주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좋은 게 가야 되는데 지수가 누르고 삼성전자가 못 가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일부 가는 게 있긴 하겠지만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그죠? 네. 그럼 뭐가 가겠어요? 그렇죠. 그동안 못 가고 있었던 개별주, 소형주, 테마주가 가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떤 테마주가 갈까요?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못 가서 못 갈 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테마주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바이오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기 공매도 걸려가지고 바이오 폭락하는 거 못 보셨어요? 보셨죠, 그죠? 네. 자, 뭐요? 그린 뉴딜이요? 그린 뉴딜? 대통령 지금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대통령이 외치던 그린 뉴딜 그게 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왜 작년 말에 그린 뉴딜 관련주를 공략 안 했는 줄 아세요?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은 대통령 그 정책주를 산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대선주 사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대통령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지지하고 뭐 안 지지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말에 올해 초에 개인 주린이들이 막 그 그린 뉴딜 많이 간다고 미국에 이제 그 누굽니까 그 바이든 그 대통령 됐다고 해서 막 이제 좋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거 좋게 안 봤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돈을 다룰 때는 냉정하게, 그죠? 네, 그렇게 보셔야죠. 그린 뉴딜 안 했어요. 그럼 뭐요? 코로나 테마주요? 작년부터 1년 동안 내내 했잖아요. 지겨워 죽겠어요 이제 코로나 테마주 이제. 마스크 쓰는 거 안 지겨우세요? 네,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며칠 전에 마스크가 떨어져서 마스크를 샀는데 승질나더라고요. 이걸 내가 왜 사야 되지 그러면서. 네, 코로나 테마주 지겨워 죽겠어요. 그렇죠? 네. 그럼 뭐예요? 할 만한 게 없잖아요. 바이오도 안 가고 그린 뉴딜 대표적인 정부 정책주도 안 가고 그럼 뭐 수소차나 이런 게 가겠어요? 현재 대통령이 수소차 얼마나 강조했는지 잘 아시죠? 그죠? 가겠냐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네. 레임덕이 왔잖아요. 확실하게. 그럼 뭐 하셔야 되겠어요? 새로운 걸 하셔야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주가 아니라 대선 정책주를 하시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겁니다. 좀 뒤에서 얘기를 또 해드리겠지만 아무튼 지금 뭐예요? 네. 지수는 재미가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대선주가 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죠? 대선주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자, 지수가 이렇게 삼성전자는 천천히 이렇게 누르고 있죠. 그죠? 그러면 지수는 뭐 하고 있어요? 원래 코스피 지수는 최근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천천히 올라왔다가 코스피 지수죠. 네. 천천히 올라왔다가 천천히 돌리다가 천천히 떨어지다가 한번 쑥 올렸어요. 3일 잠깐.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많이 파니까 순간적으로 좀 떨어진 거예요. 외국인이 2조 7천억 원어치 판 것 치고는 오늘 덜 떨어진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외국인이 판 것 치고는 덜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항상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개인들은 마음이 여리시죠? 네.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조정인가?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지수가 좀 눌러서 지수는 좀 조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수는. 그래야지 소형주나 테마주가 더 잘 가니까요. 누르고 있었어요. 개인들은 뭐냐면 이건 눌렀다기보다 개인들이 불안해서 털린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개인들이 그냥 털린 겁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불안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면 이미 다 얘기해 드렸어요. 이게 뭐라고요? 변동성이잖아요. 사람들은 조정이다, 급락이다 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변동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거 하나하나만 분석해요.
오늘 뭐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깨고 뭐 1000포인트 여기서겠죠. 뭐 어디를 깨고 뭐 꼬리를 달았는데 다 좋은데 주식을 잘 하시려면 크게 보셔야 돼요. 크게. 최소한 좀 그냥 뭐예요. 오늘 하루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최소한 3개월 좀 나가서 6개월 아니면 1년 동안이라도 좀 보세요. 제발 휴대폰으로 차트 좀 그만 보시고. 제가 맨날 얘기하죠. 휴대폰으로 차트 좀 그만 보시라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휴대폰으로 차트를 보시면 안 보여요. 귀찮아도 네. 차트를 꼭 봐야 되겠다 싶으시면 컴퓨터로 보세요. 네. 노트북도 작아요. 네. 자, 아무튼 미리 다 얘기해드렸어요. 뭐가 온다고요? 변동성이 올 거라고. 그래서 변동성이 오면 뭐하라 그랬죠? 변동성을 친구로 삼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방송창 제목이 뭐냐면 변동성을 친구로 삼으면 위기는 기회가 된다. 뭐 그렇게 써놨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어디였더라? 네. 어린이날 원래 쉬어야 되는데요, 그죠? 네. 어린이날 특강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보시면 유튜브인데 이게 이제 무쏘TV 쪽 이제 유튜브거든요. 이쪽에 저기 뭐야 기법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주린이날 특강.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네요, 그죠? 네. 주린이날 특강 변동성을 친구로 삼아라. 이거 했었다고요. 안 보이네요. 오른쪽 끝에 보이시나요, 이제? 그리고 그 전부터 지수가 좀 하락할 수 있으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매집을 잘 하셔라. 이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여기 옆에 거 보시면 뭐가 있어요? 네. 그 전 건데 지수가 급락하고 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것도 써놨었죠. 지수 급락 후에 반등 나올 때 대장주와 강한 종목 가려내는 거. 그 얘기 드렸잖아요. 미리 다 얘기해드렸다고요.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네. 지수가 한번 떨어질 수 있다. 공매도 그것 때문에 개인들이 투명할 수 있다. 근데 날마다 떨어지진 않는다. 반등이 나올 거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락이 나오긴 할 텐데 앞에 거보다는 짧을 거다. 크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기 물에다가 돌 던지면 처음에는 파장이 크죠? 근데 가면 갈수록 작아지잖아요. 이거예요. 처음엔 세게 점점 약하게. 그래서 안정을 찾았을 때 이때 뭐가 간다고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지수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급락 나오고 반등 조금 나왔는데 개인들이 또 불안하니까 집어 던진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 불안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현재로서는 어때요? 앞에 거보다 짧죠.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에서 이제 더 떨어지느냐 좀 올라오느냐 그걸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냥 종목 잡고 수익 내시면 돼요.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지수 분석하다가 하루 종일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종목인데요. 그렇죠? 좌회전을 해서 가든 우회전을 해서 가든 직진을 해서 가든 아니면 유턴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든 목적지에만 도착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좌회전이냐 우회전이냐 그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돌아서 갔겠네요. 벌써. 맞죠? 네.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변동성을 친구로 삼으시면 돼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변동성이 왔을 때 단기 매매하는 분들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스윙이나 중기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그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5월 5일 날 그 전후 거 방송을 들으시면 돼요. 5월 5일, 5월 4일 두 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변동성이 왔어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종목이죠. 저는 이제 종목 얘기를 이제 계속 할 건데 보시면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왔을 때 비관론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비관론자는 뭐라고 하죠? 네.
얘기 많이 했죠, 그죠? 현금 들고 있어라. 폭락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라. 폭락 나올 거다. 현금 들고 있어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비관론자 말고 이제 막연한 긍정론자, 네, 무조건 그냥 무조건 간다 이거예요. 긍정론자였어요. 낙관론자라고 할까요? 이분들은 뭐냐면 무조건 고예요. 누가 그랬냐면 대표적인 이제 긍정론자가 누구였냐면 2019년도에 이낙연 씨, 2020년도에 이낙연 씨 테마주 급등할 때 그때 이낙연 씨 지지율이 하늘을 찔렀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조건 고했던 분들이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도 안 팔아 그러시면서 막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무조건 이제 긍정론자였던 거죠. 그분들은 뭐예요? 무조건 고예요. 무조건 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이분들은 분산 투자 안 해요. 선택과 집중을 하시거든요. 지수가 흔들릴 때, 즉 변동성이 왔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잘 아셔야 돼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거 경험이니까. 지수가 흔들리고 그래서 변동성이 심해지고 막 종목들이 이렇게 막 하루에 막 4% 5%씩 하락했다가 올라오고 그럼 어때요? 사람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불안하겠죠? 그죠? 자기의 믿음이 막 흔들리겠죠? 이 종목은 많이 갈 거야. 이걸 세력이 매집했어. 이걸 많이 갈 거야. 날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종목을 샀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선택을 잘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흔들려서 죽겠는데? 집중이 되겠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수가 안 좋고 변동성이 커지면 꼭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하는데 해보세요. 이게 되나?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종목을 한두 개만 들고 있어요. 해보세요.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가.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공감 가시면 3번 찍어주세요. 안 그래요? 안 힘드시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종목을 많이 사놓고 그러니까 한두 개, 두세 개 많이 사놓고 그러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이게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종목이 많으면 힘들 것 같죠? 한두 개보다 세네 개 들고 있는 사람이 더 편안해합니다. 세네 개 들고 있는 사람보다 다섯 개, 여섯 개 들고 있는 사람이 더 편안하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이거 영상 하나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종목이 한 개라도 많은 게 더 유리하다니까요. 우리 라이브 회원들 제가 특강한다고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을 잘 보세요. 선택을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셨으면 이거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선택을 잘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고 몸만 좋으면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나요? 내 몸 보고 내 돈 보고 결혼한 여자가 얼마나 나한테 잘하겠습니까? 여기 어르신들 많으시죠,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도 똑같잖아요. 남자도 똑같고, 그죠? 네. 그럼 뭐예요? 좋은 여자, 좋은 남자를 선택하려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것도 그 사람의 실력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을 잘 뽑으려면 비유가 맞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선택하려면,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려면 나도 그만큼의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도 좋은 거를 선택하려면, 종목을 잘 선택하려면 나도 그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죠. 그쵸?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예, 맞아요. 두만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듯이. 내가 실력이 있어요? 선택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그 실력이 갖춰지셨으면 선택하세요. 그러면 돼요. 내가 아직 그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섣불리 하지 마세요. 꼭 지수가 흔들리고 변동성이 오면은 꼭 종목을 압축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종목을 늘린다니까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하는 거라고, 이게. 그리고 선택을 했어요. 어쨌든. 했는데, 초보가 집중이 되겠냐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지죠, 그죠? 답답해서 그래요. 초보가 어떻게 집중을 잘할 수 있겠어요? 유치원생이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 봤어요? 요즘에 주린이분들 많이 들어와 계시죠, 그죠? 네. 어린이가 집중해서 물론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타고난 것 같아요.
있어요. 그죠? 네. 타고난 애들이 있긴 있어요. 네. IQ 한 140, 150 넘어가면 그럴 수 있더라고요. 네. 근데요, 대부분 안 그렇지 않습니까? 실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이 부족한데, 경험하고 실력은 약간 다른 얘기죠. 네. 경험이 부족한 주린이 분들, 주식 1, 2년, 3년, 5년, 10년을 했었어도 뭐 별로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 많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이걸 집중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왔을 때는 선택과 집중이 여러분들 그렇게 탁월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으시면 해보세요. 네. 힘드실 겁니다. 실력을 좀 갖추시고 경험을 좀 많이 이제 쌓으신 다음에 그때 가서는 좀 해보셔도 돼요. 제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걱정돼서 그래요. 꼭 유튜버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종목 많으면 물리면 위험하니까 종목을 선택하고 잘 선택해 집중을 해야 된대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원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답답해서 좀 했어요. 비관론자는 현금 만들어라. 긍정론자는 무조건 고. 선택과 집중을 해라. 이럽니다. 로이님 어서오세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거 반반도 있습니다. 반반. 네. 그 사람이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인데 비관론자 반, 네. 긍정론자 반. 네. 무조건 고도 아니고 다 현금을 만들지도 않아요. 네. 반반도 있어요. 그거는 복잡하니까 네. 다음에 정말 시간이 되면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네. 반반도 있는데 네. 그것도 해로워요. 네. 아무튼 네. 해로운 거를 반반씩 가져왔으니까 그건 얼마나 더 해롭겠어요. 그죠?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했던 얘기는 뭐예요? 여태까지 일관되게 똑같잖아요. 매집하시라고. 말 바뀐 적 있어요? 없잖아요. 매집하시라고. 대선주 하시라고. 대선주 하라고 작년 10월 작년 가을부터 그랬어요. 네? 말 안 바꾸잖아요. 바꾼 적 있나요? 없잖아요. 일관되게 매집하라고 그러죠? 그죠? 네. 저희 방에서도 지수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또 회원들도 돌아 계시니까 문자 보내는데 잘 들으세요. 네. 여기에서 매도 사인을 엄청나게 많이 냈어요. 제가 엄청이라는 거 엄청나게라고 하죠. 제 딴에 강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매도 사인을 많이 냈어요. 회원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붙잡고 그랬어요. 그 돈 그대로 들고 있으라고. 어디 가서 또 종목들 밥 주거나 저기 군것질 하지 마시고 현금 그대로 들고 있으라고 했어요. 하도 매도 사인을 많이 냈거든요. 누가 보면은 전문가 생활 정리하는 줄 알 정도로 매도 사인을 많이 냈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불안해하지 마셔라. 왜냐면 매도 사인이 많이 나가면 회원들 중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정 올까봐 매도 사인을 많이 내주나 보다. 그래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니라 그랬어요. 좋은 종목 사드리려고 매도 사인을 많이 내는 거다. 약간 이제 변동성이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종목이 좀 바뀔 수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네. 지수가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오면 약간 종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도주가 좀 바뀐다고요. 그래서 수익 난 것들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좀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회원들한테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현금 그대로 들고 있으라고 했고요. 현금 생기면 자꾸 이상한 데 가서 저기 다른 종목들만 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지수가 하락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네. 이때까지 대선주로 수익 많이 내놨다가 이때부터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대번 올라오니까 수익 나는 게 있죠. 오늘도 좀 뭐 판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어떤 걸 사고 팔았는지 얘기를 안 해드리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가 하락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얘기해드렸죠. 아까 비관론자들처럼 무조건 폭락 온다, 뭐 겁을 내게 하면서 현금 들고 있게 안 했잖아요. 뭐예요? 하락할 수 있으니까 대비하셔라. 하락이 나와도 손절하지 마라. 그리고 떨어질 때 무방에서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손절하지 마시라고. 다 됐다고. 이 정도면 거의 된 거라고. 반등 나올 때 얘기해드렸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변동성 어린이날 얘기했었잖아요.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피하지 말고 열심히 단기면 단기, 스윙이면 스윙,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들 많이 내시라고. 할 거는 지금 봐도 대선주밖에 없다. 우선주가 잠깐 가는 거는 시장이 약간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대선주들이 어제 급락하다가 오늘 지수가 다시 급락하니까 대선주가 다시 올라가. 저기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들이 어제 급락하다가 오늘 지수가 급락하니까 우선주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런 거예요. 아무튼 저희 방은 뭐예요?
저희 방은 라이브건 문자방이건 카톡방이건 다 똑같아요. 열심히 수익 나는 거 팔고 있고 그 돈 갖고 열심히 매집하고 있어요. 오늘도 매도 사인 몇 개 냈어요. 좀 파시라고. 매도 사인을 좀 몇 개 낸 게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죠. 이건 종목을 오픈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홍구서구가 오늘 17%까지 급등했거든요. 네. 고유가 수혜주인데 이스라엘이 옆 동네에다가 옆에 나라에다가 뭐 또 했죠, 그죠? 네. 그럼 뭐예요? 그 석유 많이 나는 지역에다가 거기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냄새가 나면 누가 가요? 유가 관련 고유가 수혜주들. 대표적인 게 중앙에너비스, 홍구석유죠. 둘 중에 하나가 항상 우두머리인데 이거는 17%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을 여기에서 좀 팔아드렸어요. 수익 많이 났어요. 네. 그래서 저기 7,000원대에서 했으니까 선정 얼마 안 됐고요. 수익으로 괜찮죠? 네. 여러분 수익 나는 거 자꾸 챙겨드렸어요. 왜요? 현금 만들어 드린 거예요. 왜요? 조정올까봐요? 아니요. 조정올까봐 현금 만들어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 오늘처럼 지수 급락하는데도 수익 내고 판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줄여드렸을까요? 종목 사드리려고요. 조정올까봐 피하는 게 아니라 뭐 사드리려고. 자꾸 지금 여러 번 5번 6번 똑같이 얘기하죠. 네. 강조하는 거예요. 저희 방도 안 피하고 매집하고 있다.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수는요, 지수가 하락하는 거를 다 그걸 피하려고 그래요. 지수가 하락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닌가요? 네. 지수가 막 급락 나오고 투매 나오고 음봉 떨어지면 여러분들 그 공격으로 간주하시지 않나요? 그죠? 미사일 떨어지는 것 같고 막 그죠? 네. 막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고수는 이런 거 일일이 다 안 피합니다.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고수가 막 이렇게 막 그 무슨 진짜 무슨 쪽제비처럼 슉슉슉 하면서 다 피하나요? 네. 큰 거만 좀 피하지, 그죠? 네. 이런 거 다 안 피합니다. 누가 이걸 다 피하려고 하는지 다 피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네. 하수예요. 하수가 일어나니까. 네. 공간 가시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아닌가요? 고수는 이런 거 다 안 피합니다. 네? 가만히 있지. 하수가 이걸 다 피하려고 그래요. 모든 음봉을 다 해보세요. 비가 오는데 비 맞기 싫다고 그거를 다 피하고 있는 거예요. 네. 되겠습니까? 그게? 안 나가든가 나갈 때 우산 들고 나가든가 우산이 귀찮으면 우비 입고 나가든가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걸 막 피하겠다고 한번 해보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밤이건 어젯밤이건 들었을 시황 중에 그런 게 많아요. 네.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아마 공감이 잘 안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무슨 얘기지? 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음봉 하나하나 일일이 다 계산하지 말란 얘기예요. 나중에 지나보면 이거 추억됩니다. 제가 이제 대놓고 물어볼게요. 특히 여기 문자반 회원들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문자반 회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거 떨어지는 거 겁나세요? 갖고 있는 종목 손해날까봐 겁나세요? 근데 거꾸로 물어볼게요. 올해 1월달에 이거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기억하세요? 2월달에 여기 지수 잠깐 급락했었죠. 이거 왜 급락했는지 기억하세요? 이거는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면 얘기해보세요. 당황스러우시죠? 당황스럽죠? 기억이 안 나서. 그러면 이거는요? 기억나세요? 왜 그랬는지? 전 기억해요. 설명을 다 했으니까. 기억 안 나시죠? 네. 제가 비꼴려고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한 달, 두 달, 3개월 지나면 오늘 최근에 급락했던 거 왜 급락했는지 다 잊어버려요. 한두 달 지나서 기억도 못할 거 그런 거 갖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죠? 네.
나중에 보세요. 기억 안 난다니까요. 네. 제가 웃잖아요 지금. 나중에 기억 안 나신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시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네.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바닥이 어딜까요? 반등 나올까요? 제 종목 좀 봐주세요. 세력에 나간 거 아닐까요? 이러지 마시고. 예? 팔까요? 더 살까요? 어떻게 하죠? 네. 그러지 마시고 시간을 잘 보내세요. 어떻게요? 내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저기 좋은 친구 만나셔가지고 네, 뭐 좀 얘기도 나누시고 조금 있으면 주말이죠, 그죠? 네, 어디 놀러 갔다 오세요. 차트 그만 보시고. 그리고 차트보다 더 해로운 게 계좌예요, 계좌. 네. 오늘 100만 원 줄어들었네, 200만 원 줄어들었네. 그거 계산하지 마시고 네, 어디 가서 바람 쐬고 오세요. 돈이 없다고요? 네, 카드 들고 나가서 활부든지 뭐든지 돈 쓰고 오세요. 네. 돈 번다고 고생하셨죠? 네. 나중에 한두 달 지나서 기억도 못할 거 끙끙대지 마시고 어디 나가서 본인을 위해서 맛있는 거 드시고 좀 뭐 옷이라도 한 벌 사입고 오세요. 돈 좀 쓰시라고요. 네. 돈 번다고 저기 너무 그러지 마시고 공감이 확 가시죠, 그죠? 네. 해보세요. 맨날 돈 번다고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네. 돈을 써보시라니까요. 언제요? 수익이 잘 안 날 때. 그때 쓰시는 거예요. 전문가 언제 필요해요? 힘들 때. 돈을 언제 써요? 돈이 없을 때. 돈 잘 안 벌릴 때. 그때 돈 쓰세요. 조금만 또 가서 또 막 확 쓰지 마시고. 적당히. 네. 아셨죠? 네. 최소한 그래도 뭐 몇십만 원 이상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뭐 그 이상도 좋고요. 좀 쓰세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저희 회원들 중에 그 부부 금술이 되게 좋으셔가지고요. 네. 그 부부끼리 합심을 잘 하셔가지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볼 때마다 진짜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는 안 됐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부럽습니다. 네. 사모님들이 막 그 같이 사모님하고 이렇게 네. 바깥분하고 이제 신랑 되신 분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되게 좋아요. 물론 이제 원수인 분들도 계세요. 원수처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이 좋으신 분들 보면 그렇게 부럽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 스스로 잘 챙기셔야 돼요. 주변에서 잘 안 도와줘요. 맞죠? 네. 뭐 그렇지 않나요? 네. 무슨 말인지 공감 가시면 1번 찍어 1번 찍어주시고 네. 말이 좀 어렵네요, 그죠? 네. 표현을 잘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들 좀 챙기려고 하시는데 그죠? 네. 도와준 사람 없죠? 네. 그러니까 돈 안 벌린다고 저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맛있는 거 좀 사드세요. 제가 오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얘기는 이거예요. 본인 좀 챙기세요. 몸 좀 챙기시고. 네. 주식한다고 고생한다고 누가 뭐 한약 사주거나 그죠? 보약 사주는 거 없어요. 잘 챙기세요. 아셨죠? 네. 아프면 본인 손해세요. 열심히 주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은행 저기 뭐 병원 갖다 주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회원 한 명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몸 좀 챙기라고. 네. 젊으신 분인데 몸이 막 속이 위장병이 왔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저기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주식으로 돈 벌어서 병원 갖다 줄 거냐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네. 몸 좀 챙기세요. 이해되셨죠? 네. 얘기 다 끝났어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좀 섭섭하니까 네. 대선주 얘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대선주 얘기할 때가 제일 좋으시죠? 네. 자, 잠깐만, 근데 오늘 이거 하나 물어보게 되는데요. 네. 뭐냐면 최근에 진검승부라는 전문가 때문에 대선주에 관심을 갖게 됐다. 7번 찍어주세요. 네. 자, 평소에는 귀찮아서 안 찍으셔도 되는데 요거는 찍으세요. 네. 한번 봅시다. 얼마나 찍으시는지. 네. 예, 청호님 어서 오세요. 네. 다 찍어보세요. 네. 저 때문에 대선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7번 찍어주시고. 네. 자, 잘 보세요. 네. 선물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했던 얘기인데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한번 더 해드릴게요. 오늘 지수 막 급락하고 막 장중에 흔들었죠, 그죠? 종목들도 막 투매 나오고. 그래서 윤석열 테마주 막 보면은 이것도 먼저 볼게요. 뭐예요? 어제 급등했다가 다 빠진 N이능률 오늘 막 하락하고 막 그랬죠? 거기 안 좋았죠, 그죠? 잠깐만요. 차트를 이걸로 하지 말고. 보세요.
오늘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빠져 아이크래프트 들어가면 막 하락하고 막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4%. 그죠? 네. 서현도 좀 빠지고요. 네. 마이너스 3%. 덕성 거의 안 빠졌죠 오늘? 잘 끝났어요. 이뻐 보이죠? 네. 근데 승일처럼 막 그냥 계속 하락하는 것 같은 이런 차트도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테마주도 오늘 투매 나오고 버티고 안 빠지던 누구예요? 네. 토탈소프트 이런 것들도 3%씩 하락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속상하셨죠? 그죠? 대선주 안 가는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왜 반등도 안 나오지? 막 속상하셨죠? 자 이거 보세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정부 정책주들 한번 쭉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짧게? 네. 그 종목도 잘 보세요. 정부 정책주들. 최근에 급등했었던 알게 모르게 급등했었던 네. 대선 정책주들이 오늘 같은 투매에서 어떻게 끝났는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지수가 이렇게 급락했을 때 얘기했었잖아요. 정책주들은 안 빠졌다고. 근데 여기 보시면 투매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라도 그 종목들이 무너졌었어야 되는데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이게 뭐예요? 메가스터디. 일자리 관련주죠? 웅진 싱크빅이 이러고 있다가 올라왔을걸요? 또 괜한 얘기했나요? 네. 메가스터디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제 기억에는 웅진 싱크빅이 이러고 있다가 올라오지 않았나요? 그쵸? 네. 알아서 알아들으세요.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힌트 주는 거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힘내시라고요. 얘기를 안 할까 다 하는 거니까요. 메가스터디 보세요. 이게 끝난 걸로 보이세요? 지수가 그렇게 급락해도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쵸? 상한가 밑에서.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아시아경제 내려올 생각을 하네요. 일단 일자리 관련주입니다. 아이빅이며 펄펄 살아있어요. 막 사고 싶으시죠? 펄펄 살아있어요. 메가임디 좌우로 나란히 하고 있죠? 그죠? 네. 윌비스 얘도 안 떨어지고 있어요. 다 살아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영유아 복지 테마주 아가간 컴퍼니 이게 우연일까요? 살아있죠? 다 똑같죠? 0-7 왜 안 빠질까요? 저희 방에서 큰 수익 내고 나왔던 보성파워텍 탈원전 정책 수혜주 안 떨어지네요? 에이 오늘 마이너스 3% 떨어졌다고요? 그걸 보지 말고 뭘 봐요? 이걸 봐야죠.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한정기술 뭐하고 있나요? 안 빠졌잖아요. 크게 보시라니까요. 탈원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대표적인 건설투자 SOC 특수건설 안 내려가죠? 저는 어제 다 팔았어요. 귀찮아서. 어때요? 안 내려가죠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이하공영 살아있죠? 동아지질 오케이. 오늘 몇 퍼센트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를 잘 보시라고요. 똑같죠? 그 다음에 세종시 대표적인 정책주 아닌가요? 대주산업 살아있죠? 프롬파스트 살아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달라진 게 있나요? 없잖아요. 안 신기하세요? 지수가 투매가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하락이 안 나옵니다. 오늘 떨어진 것도 살짝 올렸던 거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 어때서요? 그쵸? 네. 자, 정리해 드릴게요. 하수와 고수의 차이인데 하수는 지수가 투매가 나오고 급락이 나오면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고수는요. 거꾸로 분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수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왜 안 오르지? 평상시에 그래 평상시 왜 안 오르지? 그런데 뭐예요? 고수는 이렇게 투매가 나올 때 이런 걸 봅니다. 거꾸로 왜 안 떨어지지? 쉬워요. 관심 분야가 틀린 거 서로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오르지? 고수는요. 왜 안 떨어지지? 그 하수는 어디에 관심 있어요? 네. 오늘의 급등 종목 그걸 보면서 이래요. 저걸 샀었어야 되는데. 고수는요. 이런 거 찾아야 되는 게 시퍼런 거. 속임수 뭐.
세력이 어디서 뭔가 문짓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송일송공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산삼 찾으러 다니는 거죠. 산삼. 네? 어디 저기 그늘 밑에 있는 산삼. 네. 운 좋으면 산삼 밭을 찾을 수도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개인들 하수들은 뭘 찾냐면 잘난 척하고 있는 종목을 찾아요. 잘난 척. 막 급등하고 막 거래 터지고 상한가 나와가지고 막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였어요. 온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저걸 샀었어야 되는데.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자꾸 보다 보면 정들죠. 그 원수끼리도 붙여놓으면 정들어서 나중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자꾸 쳐다보시면 사게 돼 있습니다. 네. 비유가 적절하죠, 그죠? 네. 자꾸 쳐다보시면 사게 돼 있어요. 근데 고수는 뭘 보고 이제 뭐 하는 줄 아세요? 네. 아닌 척하고 있는 걸 찾아요. 네. 세력이 매집한 게 맞는데 저게 대장주가 맞는데 아닌 척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언제 찾아요? 요런 날 찾습니다. 날 좋을 때는 안 보이니까 투매 나오고 그럴 때 보이거든요. 왜요? 투매 나올 때 안 떨어지고 버티는 게 있어요. 그 녀석이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요때 드러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그런 말 했잖아요. 유명한 말. 물이 빠지면, 네, 썰물이 되면 누가 팬티 벗고 수영했는지 다 드러난다고. 네. 유명한 말입니다. 네, 유명한 말. 네.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네. 물이 빠지면 누가 안 입고 수영복 안 입고 네, 했는지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닌 척하고 있는 거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들은 뭘 자꾸 보고 있냐면 센 척하고 있는 거. 고수는 뭘 찾냐면 약한 척하고 있는 거. 아닌 척, 약한 척, 네, 속임수, 거짓말하고 있는 걸 찾습니다. 안 떨어지고 있는 걸 찾습니다.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주식을 못하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못하는데 잘하는 척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네. 다 초보 때가 있고 주린이 때가 있고 네, 실력이 좀 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수와 고수의 차이. 이걸 왜 알려드렸을까요? 아까 대선 정책주를 왜 보여드렸을까요? 정리해 드릴게요. 지수 얘기를 쭉 해드린 이유는 너무 지수 관련돼서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네, 대선주 정책주들을 쭉 보여드린 이유는 저 믿고 대선 정책주 사셨을 테니까, 사셨거나 관심 갖고 있으실 테니까 그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그대로 가서 수익 많이 내시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하수와 고수의 차이를 왜 얘기해 드렸을까요? 네, 시간 잘 보내시라고요. 이해되셨죠? 네.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칠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건데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네. 끝나지 마세요. 네, 두려움을 꼭 이기셔야 돼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나가서 돈 쓰세요. 맛있는 거 사드시고 네. 본인을 위해서 돈 좀 쓰시고 그죠? 네, 머리를 맑게 하시고 다시 들어오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도망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두려움한테 잡히시면 안 돼요. 네네.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아쉽다 그러신 분들은 네. 아니 아쉽지 않아도 네. 제 뒤이어서 이제 방송하시는 이제 우리 황 소장님 네. 목소리 진짜 편안하시거든요. 네. 우리 황 소장님 이제 방송 들으시고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죠. 내일 아침에 불안하다고 손절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 편히 주무세요. 아셨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